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능하고 내신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능 내신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미리 좀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핵심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입시가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입에서 아직 대학별로 아직 요강을 내놓은 것도 입시 요강을 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좀 짚어보면 발표된 거를 놓고 보면 이전 수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 수능에서 달라지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다 공통 과목으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과목별로 화국어,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 다음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 분원, 확통 이게 시험 범위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걸 치릅니다. 이전에는 수원, 수투가 공통이면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할 수 있었죠. 독서와 문학이 국어에서 공통이면 화작이나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국어는 그렇다 손 치고 수학에서 놓고 보면 이게 시험이 수원, 수투 뭐 이렇게 정도로 놓고 본다면 미적이 사실은 크게 작동을 안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쉬워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수능 시험에서 수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유리해지고요. 인문계열은 좀 불리해지는 그런 수능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영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탐구에서는 사회하고 과학 두 개를 사탐과탐에서 최대 17과목, 이제 사회 9, 과학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최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되고 사회 2개, 과학 2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사탐, 과탐,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학기니까 하나, 둘, 1학기, 2학기, 하나, 둘, 1학기. 이건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수능에서 출제를 하겠다는 거죠. 1학년 과정에서. 그럼 2학년 때 수능 공부 안 하고 3학년 때 되면 1학년 과정을 다시 한번 재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수능 시험을 위해서. 이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탐구에서 지금 공통으로 들어오면서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게 이전하고 달라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2개, 과학 2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된다로 상대평가는 유지된다. 지금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에 관련되는 문항수도 발표가 됐는데 보면 탐구에서 지난 수능 2027학년도 수능까지는 20문항에 30분으로 과목당 이렇게 정해졌는데 25문항에 40분으로 탐구의 문항수하고 시간이 좀 늘어났죠. 그만큼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외국어는 좀 낮췄네요. 어떻든 탐구가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요. 탐구는 예시문항도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화생지라고 하면 통합과학에서 25문항이라고 하면 물리에서 몇 문제, 화학에서 몇 문제, 생명에서 몇 문제, 지학에서 몇 문제 나오고 물리하고 화학을 합한 몇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합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모릅니다. 물리와 화학과 지구과학 세 개를 다 통합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 안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시문항이 있으니까 혹시나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예시문항 위주로 해서 해도 된다. 성적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현재는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 과목에 표준 점수 100분의 등급이 실제 수능에서 받는 성적표예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근데 달라지는 성적표에서는 다 똑같은 시험을 치르니까 하고 제2외국 한문만 선택 과목이 기재가 되고 등급만 나오는 구조인 거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은 다 등급만 나옵니다. 등급만 나오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에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백등 이게 다 끝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점수 나온 거 가지고 계산돼서 가면 되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게 문제가 2개, 3개 더 틀린 거 가지고 어떻게 더 맞출 수 있을지를 원점수로 보는 게 더 필요하다. 예. 공부할 때는. 내신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면 석차 등급이 5등급제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달라졌고요. 사회과학 융합 선택은 보시면은 석차 등급이 없고 성취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석차 등급에 부담을 가지면 사회과학 융합 선택만 많이 할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더 규제를 하자. 사회과학 융합 과목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좀 제한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현재는 9등급제잖아요. 4%, 11%, 23%, 누적으로 40%, 60, 77, 89, 96, 100 이렇게 해서 100명 기준으로 보면 4등, 11등, 23등까지 이렇게 누적. 변경은 뭐냐면 똑같은 100명인데 1등급이 10%, 2등급이 누적 34%, 3등급이 66%, 90, 100 이렇게 바뀝니다. 두 개를 아래 위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한 학교의 과목에서 2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 과목에. 그러면 200명이 시험을 보는 과목에서 현재에서는 8등까지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22등까지는 2등급 주고 3등급은 46등, 4등급은 80등, 5등급은 120등 이렇게 주죠. 그죠? 현재는. 그다음에 바뀌어지는 5등급제에서는 20등까지는 1등급 주고 68등까지는 2등급 주고 132등까지는 3등급 주고 이렇게 가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우리 학생이 5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을 받으면 120등 정도가 됐어요. 5등급 받은 게. 그러면 4등급으로 올라가려면 120등에서 40등을 올리면 80등이 되잖아요. 그죠? 한 등급에 올라갈 수 있죠. 그죠? 한 등급 이때 40등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시험 봐서 등수로 계산해 보니까 132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3등급이에요. 한 등급을 또 올리려면 2등급이 되면 최소 68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면 32에서 또 32니까 64등을 올려야만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40등만 올려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는 64등을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좀 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9등급제 하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등급이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도 향상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취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좀 생기는 거죠. 공부 좀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니까 야 된다 이거 좀 해보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3등급에 탕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2등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중간고사에서부터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2등급 할 수는 없지만 1등급 받는 과목은 1등급 받고 3등급 받는 과목은 3등급 받고 2등급 받는 과목은 2등급 받아서 1, 2등급을 좀 많이 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를 벼락치기 해서 고1 때는 어떻든 중간고사는 좀 관리를 해보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단적으로 이제 이유가 된 게 보시면은 그 지난 입시에서도 특목고라든지 자사고가 지금 올라가는 고1에서 그 이전보다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등급, 2등급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또 등급 향상이 쉽지 않으니까 일반고를 어떻든 간에 가고 특목고, 자사고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지원율이 늘어나지 않은 게 사실은 조금 더 의외이긴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어쨌거나 입시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등급에 빠지지 말고 2등급은 지키자.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등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ABC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사실은. 자, 이것도 이제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보시면 인원입니다.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 텐데, 만약 내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이 10명이에요. 10명이면 지금 현재 10명이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내가 들은 과목에서. 2등급 1명 있고, 3등급 1명 있고, 4등급 2명 있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등급을 가른다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명이 듣는 수업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잖아요. 나는 5등급이에요. 1등급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석차 등급제에서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이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내신 학생부의 교과 전형 내신 계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의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물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물리를 선택을 했어요. 물리. 더군다나 물리 2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물리 2 선택해서 석차 등급 변경이 돼서 만약 나왔다 좀 치면 이게 내 혼자지만 5등급이지만 혼자서 선택한 거잖아요. 굉장히 과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면서 하는구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석차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원에 따라서 받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에서 보통 교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 교과별로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과목들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수능 출제 과목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좀 생소하죠.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건 교과서 이름인데 이런 교과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뭐 이렇게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과학의 역사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과목인데 융합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가 아니다.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개편되는 2028학년도에서 고교 학점제로 뭐가 달라지느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목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조금 이제 더 불리한 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목고 자사고가 수시에서 특히 일반고가 이제 내신이 좀
상위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1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굉장히 유리했는데 특목 자사고가 사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일반고가 유리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고 선택이 지난 고1 지원에서도 특목 자사고가 드라마틱하게 지원율이 많이 늘지 않고 일반고가 계속 좀 괜찮은 지원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의학학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요. 충청권이라든지 호남권, 영남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다니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왜? 지역인재 의대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지역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감론을박하긴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하고 학생부가 공통으로 가면서 면접이 뭐 논술이 늘어나긴 하는데 논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면접이 좀 중요한 전형 요소로 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사실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되는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꽤 많긴 했는데요. 이 왜 상대평가제가 들어왔느냐 그러면 2000년대 초에 그때는 수미양가를 학생부에서 성취평가할 때였는데요. 대치동, 강남에 있던 모든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미를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하고 우만 받았어요. 모든 과목을. 왜 그러냐면 미에 감점을 줬거든요. 제가 알기로 연세대인데 연세대는 수, 우는 만점을 주는데 미에 주면은 감점을 주거든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감히 어떤 과목에서 미를 주겠어요. 그죠? 다 수를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적 부풀리기가 생길 수 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제한을 하긴 하지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 언제 되느냐? 수능 내신 절대평가제 완전 전환이 언제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환되고 나면 뭐 사교육도 더 행성해질, 더 지금보다는 더 팽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는 이 두 개와 더불어서 뭐 새로운 선발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상황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고2로 올라가는 고1의 경우에 재수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고1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에서 보면 지금 수학에서 탐구 출제 난이도가 현재보다 좀 탐구. 그 다음에 수학도, 공통으로 바뀌면서 지금 미적이 없어지니까 출제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탐구는 지금 문항수도 늘고 실제로 과목의 예시 문항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은 물수능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정도로 동점자가 많아지고 뭐 의대부터 시작해서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사퇴하고 뭐 이런 일, 불수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의 난이도는 가져갈 텐데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인문계 과탐 들어왔잖아요. 통합과학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불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자연계 수험생은 미적이 제외되니까 아무튼 부담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신이 1, 2, 3학년 다 5등급제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전부 다 1등급을 관리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9등급제에서 전국적으로 내신 모두 다 올 1, 2, 3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다 1등급 받는 친구들 한 200명 된다고 해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1등급 1, 2, 3학년 1학기까지 다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한 2만 명 정도 나올 거란다고 봐요. 2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변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전형이 쉽지 않아지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온라인 학교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지역 대학 교육과정 얘기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상대평가하게 되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절대평가제로 대부분 가지 않을까. 학교 밖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수시하고 정시를 보면 주요 대학은 여전히 정시의 40% 이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수시 정시가 통합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시 정시 이제 구분하면서 수시 모집에 만약 6개 중에서 하나를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합격하는데 제가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수시 모집은 합격하면 등록하고 다녀야 되지 수시 모집에 내가 붙었다고 해서 수능이 대박 났다고 해서 수시 모집을 포기하고 정시를 못 갑니다. 반드시 다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수시 모집에서는 4년제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도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과를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문 대학에 등록하고 다녀야 되고 정시 모집에 이후에 있는 정시 모집은 4년제 대학에도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지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왜 수시 모집 지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져가느냐? 서울, 인서울 안에들은 이제 주요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많이 안 뽑고 정시 모집으로 뽑아야 되는데 수시 모집에서 지역 대학이라든지 또는 전문 대학이라든지 많이 뽑아서 족쇄를 수시 납치처럼 해놓지 않으면 이 대학은 정시 모집 가게 되면 미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못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충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학에서. 대학에 살 길이 좀 막막하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시, 정시 모두 이제 면접 전형이 많아질 수 있다. 면접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지금,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논서 수령 위주의 내신 프로그램들, 내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시문항, 통합사회통합과학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한번 보세요. 발표가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작년에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력평가라는 걸 치르거든요.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의 과목들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수가 많게는 거의 10점 가까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점 정도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통합사회에 비해서 통합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학생이 통합사회도 보고 통합과학을 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합사회도 아까 보셨던 대로 사탐론에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액면으로 놓고 보면 통합사회보다는 통합과학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과학이 있습니다만은 통합과학에 조금 더 1학년 과정에서 준비를 좀 잘 해놓는 게 수능에서도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8학년도 대입 변화의 유불리를 놓고 보면 대입 전형 요소입니다. 대입에서 사용되는 요소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부는 5등급제니까 1등급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조금 더 변별력이 낮아지고요. 수능은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상위권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고 면접이 좀 늘어난다. 일반고에 비해서는 특목 자사고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고 재학생이 졸업생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죠. 2028학년도 당해 연도에서는. 그다음에 전형 유형별로 놓고 보면 고등학교별로 학생부 교과가 유리한 또는 종합이 유리한 또는 정시가 유리한 달라질 수 있다. 수능에서는 영역별 중요도를 놓고 보면 국어가 조금 더 부상할 수 있는데 국어보다는 어떻든 수학이 우선순위로 봐서는 국어, 수학, 국어 둘 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탐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변별력 자체는 난이도 자체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둘 다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다 이제 문제는 어느 중학교를 갈 거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학교를 거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휴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요즘 얘기를 해보니까 특화된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대학에 지원시키는 학교, 내신 전형으로 많이 대학에 합격시키는 학교, 수능으로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특별히 보면 의대를 또 많이 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재수를 하든 간에 의대를 많이 가더라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좀 놓고 보면 여기 굉장히 활달한 학생도 5등급으로 밀려면 자존감이 깨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9등급 제한인데 제 생각에도 중학교 때 공부 꽤 잘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특목고를 가거나 또는 대치동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한 수학에서 시험 봤더니 한 3등급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앞으로 공부해서 2등급 올라가고 1등급 올라가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공부하는 분위기 좋잖아.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 괜찮은데 화이팅 잘해보자. 이런 친구는 괜찮죠. 근데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엄마 아빠 붙잡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좀 센 친구들이 5등급제 안에서도 사실은 좋은 학교를 가서 밀리지 않는 게 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학생의 성향들을 좀 살펴보고 고등학교 선택하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를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가서 요즘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상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 유형별로 고등학교 선택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이렇게 유형별로 대입에서 쓰이는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그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등등의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고등학교로 가면 어떤 전형에서 전형 요소가 더 유리해질 수 있냐 보면 동그라미 2개로 되어 있는 유형이 있죠. 요거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내신은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다 챙겨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수능을 놓고 본다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와서 수능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고나 특목고를 가는 게 더 유리하고 논술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긴 하고요. 하지만 논술을 학교에서 제대로 해주는 데는 없어요. 이게 다 사교육의 힘이에요. 근데 면접은 보면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물론 일반고도 있습니다만 특목고가 가면 면접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많이 함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